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0월 31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 주말, 이렇게, 오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도, 그 뜨거웠던 10월도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이제 가을도 한층 깊어가는 그런 날인데, 왜 미국 시장은 조정을 이렇게 받는 걸까요?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10월 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곤해, 나 좀 쉴래 라고 하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 좀 뚜렷하게 보여지면서 들어가는 게 조금 뭐 그냥 아쉽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뭐 시장이 쭉쭉쭉 달려야 되겠습니까? 쉴 때도 좀 있어야겠죠. 네, 그런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고점은, 내 계좌의 원본은 요때 같습니다. 한 이틀 전에 나왔던 장중 고점 때가, 그때도 뭐 많은 분들이 내 계좌 신고가다, 캡처 좀 해둘까, 요거 캡처해서 한번 자랑 좀 할까,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났었던 게 며칠 전의 흐름들이 아닐까 싶은데, 시장은 또 공세에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 보니까 시장이 시간 외에서 이제 동향 보니까 또 일단 반등하네요, 다들요. 그래서 특히 뭐 아마존이 아까 보니까 한 14% 올라갔던 것 같은데 9% 올랐네요. 그래서 시간으로 9%, 애플이 4.6% 실적 발표하고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의 반응들이 이렇게 조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도 갑자기 한 2%대 올라오고. 그래서 일단 분위기는 그래도 급하게 밀리다 보니까 또 잡으려고 하는 분위기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어떤 약간 부담감을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 그리고 이거를 아 넷플릭스 주식 분할 얘기가 나왔네요. 그 10대 1 주식 분할.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직원들을 접근이 쉽게 조정한다고요? 직원들이 아니라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겠죠. 저희 투자자들이겠죠. 그래서 그 1200달러, 솔직히 넷플릭스 매매할 때 좀 느끼는 거는 자리는 괜찮아도 못 들어갔던 거 이유 중에 좀 비싸요. 저거 하나 사게 되면 한 15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에이, 저거보다는 이렇게 했던 게, 그러면 이제 1200달러가 아니라 이제 120달러 들어가게 되면 조금 이제 부담은 덜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나와서 약간 좀 접근성을 높였다, 이런 쪽이 미국 시장에 또 넷플릭스의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예. 일단 마감했던 미국 시장 동향들 보면서, 일단 나스닥은 한 1.5% 고점에서 단기 평선까지 훅 들어왔습니다. 그런 모습들이고, 다우는 뭐 지켰는데 S&P 500이 이탈했어요. 종가상으로는 중요한 자리를 살짝 이탈했습니다. 요거를 보게 되면 고점에서 무겁구나, 그러면 다음 요 정도, 그 직전 고점, 그리고 또 요 정도, 그러면은 약간 혹시나 한 6,700, 한 50선 정도쯤 요 안쪽까지 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쪽도 염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아시아 증시, 일본은 살짝 고점, 그러니까 크게 안 밀렸고, 그리고 상해 종합 지수는 고점에서 살짝 더 밀렸고, 대만도 그런 분위기. 그래서 고점의 부담을 살짝 보여줬던 아시아 시장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국내 시장도 좀 그렇지만 고점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로. 근데 뭐 국내 증시는 먼저 좀 흔들렸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가다가 밀린 것도 있고, 코스닥은 먼저 취약했던 모습들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마감했던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매크로 먼저 보겠습니다. 달러 강세로 갑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다시 올라옵니다. 이번에 뭐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기업 실적 발표 쭉 되는 가운데 분위기는 약간 좀 안전자산 쪽을 좀 던지고 글로 쑥 가다가 다시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 이게 좀 확인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변화는 그렇고, 특히 FMC를 통해서 나왔던 변화가 조금 컸던 것 같고, 파월 의장의 좀 매파적인 발언들, 그리고 또 실적 발전이 좀 그렇고, 실적도 완전히 뭐 마음에 드는 그 뚜렷한 실적들이 나온 게 아니라, 특히 메타 같은 경우 약간 생각보다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낙폭이 좀 커버리네요. 이런 모습들도 그동안 시장이 좀 올랐다는 것에 대한 반전, 뭐 이런 모습들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벤트 관련돼서 미중 간의 무역 관세 협상 어느 정도 좀 해결되는 모습들로 봤지만, 막상 인사하고 뭐 서로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그러면서 뭐 얘기는 했지만 뭐 막상 이렇게 좀 돌아갈 때 모습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온 얘기들은 뭐 이제 기자회견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합의서를 보여줬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약간 좀 뭐 이거 그냥 의례적으로 만난 거 아니야? 시장 반응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원화도 1,430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200억 달러씩 5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환율의 그 영향은 직접적으로 없고 그냥 가는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고요. 문제는 이쪽 같아요. 가상화폐가 생각보다 취약합니다. 많이 낙폭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정시 매수 관점은 유지를 하는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이렇게 되면은 한 번 더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더 자리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는 살짝 하락했지만 60달러 지키고 있고 금이 다시 자리 복귀했습니다. 4,000달러대 위쪽으로 쭉 오죠. 그래서 4,000달러 밑에서는 그래도 분할 접근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니까 12월 내년 갔을 때 12월 지나서 내년 가게 되면 뭐 6,000달러인가 뭐 5,000달러인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쪽 보다 보니까 JP 모건이죠. 네. 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방어 수단 쪽으로는 계속 관심이 높다는 쪽이고 은까지 강했습니다. 그런 변화였었고요. 구리가 생각보다 많이 밀렸네요. 경기 관련된 변수 쪽인데 아무래도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야간 선물이 0.4%대 하락하다 보니까 추가로 4416 그러면 4520 그러면 4천 한 또 50선 정도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로 일단은 시작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국내 증시만 일단 딱 떼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 어제도 쭉 가면서 나왔던 거는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장중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벤트 얘기들이 쭉 나왔는데 결국에는 4,100선 이상으로 가는 것보단 좀 쉴래 라고 하는 모습들이 좀 뚜렷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그거 같거든요. 분봉으로 보면 장기 분봉입니다. 갭을 이렇게 한 번씩 내게 되면 그걸 좀 메꾸는 현상들 그게 나오는 모습들이고 또 여기 갭이 나왔고 여기 갭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본다 그러면 시가 피곤하다. 그리고 특히 원래는 이런 자리줄 그래가지고 분봉상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물리는 자리들 갔다가 단기 장기 이평이 딱 몰린 자리 쪽은 한 번씩 팡팡 튀어줬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그러면 오늘도 시장이 팡 튀는 자리 쪽으로 해석을 할지 아니면 여기 일단은 갭을 메꿨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여기서 좀 약간 유축됐다가 바로 턴에서 올라오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일단 한국 시장도 그렇잖아요. 실적 발표 대부분 할 거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했고 주요한 대기업들 쭉 하다 보니까 지금 안 한 거는 뭐 원자력이나 뭐 전력기기 쪽이나 뭐 또 방산 쪽이나 이런 것들 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는 실적 중요한 거 관심 높은 것들은 많이 했고 게다가 또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벤트 관련된 쪽에서 물론 한중 정상회담 남았고 한일 정상회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미중 정상회담 같은 좀 큰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뭐 그렇다고 또 관세 협상 관련된 쪽들도 한미 간에 어느 정도 좀 끝났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벤트 끝나고 나서의 공백이죠. 그리고 이제 약간 세론 느낌 이런 것들이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기대거나 좀 혹시나 뭐 좀 여러 가지 고민했던 게 끝나다 보니까 일단 지금 그래 다 끝났고 다음을 봐야지 하는데 뭐 적극적으로 뭐가 붙어가지 않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쪽에서 그러면 일단 오늘 요 갭 메꾼 자리 쪽에서 크게 만든 게 없다 제대로 안착하고 돌아서는 모습들이 장초반에 없다 그러면은 또한 4,000선 테스트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쪽들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피곤도를 따지게 되면 10월달에 너무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뭐 지수가 뭐 성큼성큼 무슨 계단 3개씩만 딱딱딱 밟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연의 섭리상 숨차겠죠. 힘들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뭐 계단 1개씩 올라가든가 아니면 계단을 가다가 아이고 하고 좀 앉아서 쉬든가 그래서 먼 산 보고 조금 체력을 보충하든가 그런 기간들이 살짝 나오게 되면 그거를 좀 염두를 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좀 쉬는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쉰다 조정이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가격 조정이 있을 거고 가격 그러면 많이 올랐으니까 급하게 밀리는 조정 아니면은 조정이 또 그래도 한 칸씩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3칸씩 올라가다가 한 칸씩은 올라가요. 그러면 약간 기간 조정 비슷하게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안 밀리고 고점에서 뭐 4천선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 쪽에서 오히려 좀 종목들이 그동안 아니 뭐 시장에 반도체만 있는 거 아이지 이러면서 예. 어느 나라 말이죠? 뭐 발음도 이상하네요. 이렇게 반도체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래서 어제 보니까 2차전지가 먼저 흔들리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그런 쪽에서 주도 쪽들이 좀 약간 주춤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간 조정의 성격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약간 순환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좀 덜 오르는 업종, 덜 오르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또 반등을 하면서 그 빈자리를 살짝 메꾼다 그러면 요게 가장 좋은 패턴들이 아닐까 저희가 매매하기에는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현상이 나와서 저희를 그래도 좀 이것저것 또 매매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아니면 아유 힘들어 그냥 다시 막 빠꾸 하는 거죠. 빠꾸 올라갔던 계단 다시 내려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가격 조정이 나오면 저희 피곤한데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변화를 한번 좀 더 체크를 하고 시장 분위기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쪽에서 일단은 좀 전후좌우 돌아볼 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럴 때는 아유 내가 저 4,100 넘어갔었을 때 잔고가 얼마인데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가다가 그 계좌가 만약에 한 5천만 원 했었는데 1억이 돼 있었다. 그럼 1억까지 같은 게 내 계좌로 내 원본을 합니다. 그럼 이러다가 조정 나와서 9천 되고 9천이 무너지고 한 10%가 빠진 거죠. 거기다 뭐 8천 되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며칠 안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고점이네. 큰일 났네. 그래서 내 원본에서 20% 빠진 것 같아 느낌이.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길게 간다라고 하게 됐을 때 어차피 그래서 뭐 투자 아이디어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반도체 이번 실적 끝나고 다음 실적부터는 뭐 4분기부터는 완전히 폭망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섹터들 쪽에서 갖고 있던 것들은 일단 뭐 현금 대비가 안 돼 있다든가 그러면은 살짝 줄이는 건 괜찮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의 어떤 조정이나 쉬어가는 패턴들을 어떻게 또 이어가는지 그거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하다가 거기까지 훅 들어갔네요. 네,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내용들 봤었을 때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거의 비슷한 모습들 대형기술주 쪽에서 자본지출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적 발표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었죠. 이번 실적 발표 쪽에서는 일단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 그리고 AI 쪽에서 우리 진심이다. 여전히 KPX 투자 하겠다라는 쪽들인데 KPX 투자 더 늘리는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생각보다 거기에 걸맞지 않는다. 물론 메타가 실적이 일회성 비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걸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 때 나왔던 이제 일회성 비용을 가지고 거기 반영하는 세금 때문에 갑자기 실적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EPS가 확 급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인정을 안 하네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거는 그거고 그래도 방어했었어야지 뭐 이런 느낌들. 그래서 보니까 약간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보니까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고 러셀 지수도 0.7%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5%대 하락하는 모습들이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미중 무역 협상 얘기들 뭐 더 새로운 거 없었다 한쪽인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무역 협상 마무리 단계고 다음 주 서명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그런 쪽에서 아직 뭐 약간 그런 거 있죠. 그 1년간 유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번 합의 때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면서 도출을 했었을 때 1기 때도 그랬고요.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약 이게 3에서 6개월 뒤 가게 되면 뭐 1년간 뭐 유예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지만 3에서 6개월 가게 되면 또 으르렁거렸다. 그래서 또 계약했던 거, 그 합의했던 거 파기하고 막 그랬다. 라는 쪽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 불안해 느끼는 것 같아요. 저거 뭐 1년 유예가 끝나고 나게 되면 그러면 또 그때 분위기 보고 또다시 으르렁거릴 텐데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메타가 또 그런 얘기 있었죠. 메타가 이제 실적은 좀 위축됐는데 근데 AI 인프라 쪽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2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라는 쪽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돈을 벌어서 내가 AI 투자 비용을 대는 게 아니라 외부 조달로 통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일단 그 정도로 돈이 수익이 안 나? 라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저러다고 있다가 저 다 부채인데 결국에는 AI 쪽에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가장 타격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부분이 지금 공격적인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더 느꼈다라는 쪽들이 시장의 메타에 대한 반응들이 아닌가 생각됐습니다. 요게 좀 컸네요. 만약에 안 그랬었으면은 어제 낙폭 크고 뭐 실적은 일회성이야라고 좀 돌아가려고 했었지만 이런 게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들이 어제 보니까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또 생각보다 비용 증가에 따라서 약폭을 좀 키우더라고요. 이런 쪽들 보다 보니까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 쪽들도 약간 실적이 미스난다 그냥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목들까지 쭉 보시게 되면요. 그런 상황 쪽에서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억울하긴 하겠죠. 근데 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픈AI 투자 손실 반영됐고 기대만큼 성장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알파벳은 괜찮다라는 쪽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대형 아마존은 장 초반은 약했는데 특히 이베이가 15% 하락했죠. 그래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불안감 요거는 몇 차례 시장에서 언급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소비 심리 지수가 그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데 55대까지 나와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걸 가지고 소비가 괜찮겠느냐 이제 의문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진짜 이번에 추수감사절 끝나고 분위기 이렇게 쭉 블랙 프라이데이죠. 끝나고 그리고 또 연말까지 나오는데 생각보다 괜찮다. 그럼 그때 다시 랠리가 나오겠죠.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미국도 이제 소비재 쪽들이 좀 약하긴 하지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소비 심리 약하고 금리도 높고 물가도 제대로 안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소비재들도 화장품 같은 경우도 원래 필수 소비재로 성격을 해석했는데 그보다 이런 분위기 쪽 그러면 아무리 필수적인 소비재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불안감이 좀 높아지게 되면 덜 팔릴 거 아니야? 그쪽에서 그동안 관세가 영향을 받았었죠. 근데 관세가 이제 어제 불확실성이 약간 좀 제거되다 보니까 좀 이제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제로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확인되다 보니까 일단은 반등의 모색을 하는 모습들은 나쁘진 않은데 이건 이제 좀 트렌드가 미국도 그렇고 맞춰가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또 확인해야 될 거기 때문에 순환매가 돈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극, 모멘텀을 가지고 쭉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아직 확인해야겠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근데 그 가격 메리트가 뭔가 자극을 하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봐야겠다 라는 쪽에서 일단 시간으로 아마존, 애플 실적 발표하고 괜찮았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오늘 애플 관련 주면은 뭐 또 LG노텍, BH 이런 거 올라가나요? 예. 옛날 스타일이 자화전자까지 있겠네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일회성으로 움직이는 거에 가지고 뭐 움직이는 건 좀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테슬라가 또 생각보다 많이 밀렸습니다. 로보택시 출시 계획이 목표보다 축소됐다라는 쪽들. 지금 로보택시를 자율주행을 많이 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도 약했다. 리튬 관련주는 강했는데 앨범 뭐 그냥 강보합이죠.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다 밀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쪽으로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2%대 하락을 하면서 좀 그랬네요. 어제 보니까 제 삼성 쪽에서 깐부치킨. 네, 이름도 잘 정했어요. 차라리 교촌치킨에서 교촌치킨은 억울. 네, 거기서 했었으면 교촌 FMB라도 주가가 올라갔을 텐데 이런 느낌이 드는 흐름들인데 일단 만나서 예, 어제 나왔던 얘기 그 얘기 듣고 빵 터졌죠. 예, 지금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니까 현대카드 꺼내고 삼성 이재용 회장은 삼성카드 꺼냈는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내가 결제할게 그러면서 그래픽 카드를 꺼냈다. 뭐 이런 얘기들 예, 그냥 웃고 넘길게요. 뭐 시장이 좋았으면 더 웃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대부분 반도체 쪽들도 약한 모습들이고 차익 매물 좀 나오는 모습들이고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대 하락하고 있고 근데 웨스턴 디지털 약했다가 시간으로 AI 수요 증가가 강하다 보니까 배당금도 늘렸다 7%대 급등 뭐 이렇게 역시 랜드 쪽 그리고 메모리 쪽은 한방들이 있네요 다들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지금 시간으로 웨스턴 디지털도 그렇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SNDK 이게 지금 샌디스크죠. 샌디스크가 지금 주가는 고점에서 밀렸다가 낙폭은 살짝 줄였네요. 근데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버티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보겠지만 요 종목들이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혹시 시게이트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시게이트는 시게이트도
오히려 올라갔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대 들어갔다. 그쪽에서 일단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지금 나왔던 투자 아이디어가 확 훼손된 건 아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모르죠. 예, 또 분위기들 일단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오라클도 딱 보고 좀 키웠고 팔란티어도 키웠고 소프트웨어 쪽에서 그나마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이런 쪽들은 소비재 쪽과 연관된 AI 소프트웨어 쪽이죠. 예, 그런 쪽에서 그나마 버텼다. 그런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 양자 컴퓨팅 이쪽들 리게팅만 올라갔어요. 지금 뭐 엔비디아가 뭐 플랫폼 지원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랬고 종목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 쪽들도 차이 매물이 나온다. 오늘 중국 증시도 약할 것 같네요.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미중 관세 협상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근데 바이오는 괜찮아요. 분위기가. 보니까 베세라. 아이고 이거 그래서 D&D 파마텍이 그렇게 증자까지 이제 뒤에 무증까지 해도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싶어서 이거 좀 아쉽네요. 오늘 또 올라가겠는데 예. 자리 보고 예, 아유 자리 괜찮은데라고 하다가 예, 보통 그것도 고민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뭐 못 샀으니까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D&D 파마텍 예. 요런 자리들 옆으로 형보서 요런 자리들 이때 좀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일단 예, 뭐 있는 뭐 한미약품만 보고 있다가 예, 여기까지 들어왔네요. 한 번 더 저것쯤 때 돌파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D&D 파마텍이 움직이면서 나머지 비만 치료제까지 끌어오나? 그럼 이게 확대돼서 오늘 바이오가 좀 살아나나? 이것도 한번 또 같이 체크해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베세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한다는 얘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일라일리 강했었고 뭐 마운자로가 2배 이상 치료제 증가됐고 제파운드도 매출이 185%. 이야 뭐 잘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쪽들은 오늘 일단 부각은 좀 받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그리고 노브노디스크가 메세라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나머지는 뭐 그렇게 그래도 작은 종목들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쪽들은 그래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좀 무거운 종목인데 이게 또 밀렸네요. 그래서 경쟁사 쪽에서 PBM 쪽이죠. 수익이 2026까지 압박을 받을 것이다. 왜 이러냐면은 지금 자꾸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약간 인하 이쪽을 좀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 쪽들은 생각보다 낙폭이 크다 보니까 관련된 코인베이스 이런 쪽들 다 낙폭을 컸었는데 그래도 지금 스트래티지가 시간의 실적에서 지금 4%대 상승했다. 그렇게 되면은 빠졌던 거 절반은 돌리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변화들은 가상화폐 쪽이 돌아가야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겠죠. 아직까지 분위기는 좀 그렇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또 뉴스를 통해서 이것저것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가장 뜨거운 얘기들 핵 추진 잠수함 이거에서 하나오션이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하는데 나왔던 내용들은 일단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극비리 사업 시작됐다. 3조 5천억까지 예산도 체결했다. 좀 책정했다. 이때 아마 좀 문제가 많았었죠. 그때 미국 정부와 갈등, 한국의 갈등이 보였던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때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것들 쪽에서 반발이 좀 심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거기 쪽에서 일단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건조 능력은 미국의 승인만 있다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쪽들은 일단 나오는 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장보고 1, 2, 3, 4죠. 장보고 4함부터는 지금 이거 핵 추진함 건설할 수 있다고 얘기가 쭉 어제 막 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디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추진력 동력이 디젤 같은 경우는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또 좀 약간 이제 열추적 관련된 쪽에서 뭐라고 그러나 좀 추적도 될 수 있고 그런 쪽에서 약간 자유로운 쪽이 핵 추진함이라 연료에 대해서는 알아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이제 동력은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요거 관련돼서 저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우라늄을 다시 한번 농축할 수 있는 쪽들 그리고 재처리 시설 이런 것들을 미국과 합의해 줘야 됩니다. 이 사항들이 미국 의회가 좀 승인이 필요해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단순하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비핵화, 핵이 없는 나라로 알려 있는데 비핵화가 된 나라 쪽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다. 이게 되게 의례적인 거죠.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승인까지, 의회 승인까지 받아서 절차가 올 때까지는 일단 시간이 필요할 거고, 거기다가 이게 만약에 필리조선소로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의미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걸 위한 것이냐, 우리 이제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대될 것이냐, 우리 거냐, 아니면 미국 거 건조하느라고 그냥 우리한테 기술을 살짝 양보하고 너희는 못 가져 여전히, 근데 우리 거 만들어줘 라고 할지, 요거는 이제 좀 어떤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조선소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라봤던 게 조선 관련된 쪽에서 조선의 여러 가지 확장성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손을 잡고 뭔가를 하고 시작해서 미국이 좀 도와달라는 쪽, 미국의 군함을 건조한다라는 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이상 없이 확인이 됐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구체화되거나 단순하게 핵 추진 잠수함 관련된 쪽들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앞으로도 필리조선소를 중심으로 확장은 될 수 있겠다는 쪽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뭐 하나오션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데, 아니죠. 예, 저희는 뭘 선택했냐? 하나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네. 이런 자리 괜찮잖아요. 이렇게 막 묵직한 자리, 이런 거 배팅 들어가야죠. 그래놓고 여기 이 자리, 여기서 여기까지 6만 6천을 불렀었는데 6만 5,900원이 고점이에요. 장중. 예. 그거 딱 찍고 그리고 쭉 내려오는 거 보고 6만 6천 안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일단 정리. 일단 뭐 반 정리, 아니면 좀 이렇게 가격 강하게 한 번에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좀 피곤해요. 대형주 쪽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챙기는 거 챙긴다. 네. 브라보. 잘 하셨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고, 왜냐면 필리조선소 지분이 60% 있어요. 그러면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어디겠습니까? 거기다 가져 보니까 우주항공 쪽도 같이 아르테미스 2 이쪽에서 같이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겠다라는 쪽에서 협력해서 나온다 그러면 우주항공과 관련된 쪽에서 어떤 위성도 그렇고 그 운영 시스템 관련된 쪽의 회사가 하나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 쪽의 모멘텀도 있다나 이러면서 강하게 반응 나왔던 것들도 하나의 흐름인데, 지금은 약간 또 주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눌림목 받고 다시 움직여야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시는 것보다 일단 비중 줄이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건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그래도 AI에 대해서는 진심이다. 설비 투자 계속하고 있다. 근데 해당되는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로 가지고는 시장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역시나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다 그러니까 이번 이 정도 투자할 걸로 알았었는데, 보니까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실적 잘 나온 이 회사도 그렇고 다 업사이드를 더 키웠다. 역시나 AI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조정받았다가 다시 반등폭이 강화된다. 그러면은 또 AI 쪽이 중심이 될 것 같아서 계속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거를 슬퍼해야 될까 아니면 좀 속상해야 될까,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조정은 또 똑같이 설비 투자 쪽으로 들어가는 AI 관련된 쪽들을 더 챙겨보자,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요거죠. 어제 나왔던 얘기들. 이분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팔로워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5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젊으신 분이. 그래서 대변인이 와서 그 침대에 딱 일정 끝나고 나이가 샀지롱, 그러고 한국의 K뷰티 득템 해야 될 것들 뭐 이러면서 K뷰티 득템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오다 보니까 쭉 보게 되면 다 요거 보니까 이거 VT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또 이거 한번 내용 볼까요? 뭘 샀는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제 화장품 쪽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메디힐 마스크팩 이거 들어가 있는데, 요거 들어가 있고 메디큐브 들어가 있고 조선미녀 들어가 있고 토리든 VT 리들샷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산 게 어디냐? 올리브영 담력기용 묻고. 그러니까 이거 근데 주가는 CJ는 반응도 없고, 이쪽들은 장중에 좀 강했다가 시장이 좀 주춤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단 실적이 안 되는 섹터들이 아닐 거고, 거기다가 우려감은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자 이제 됐고, 이제 좀 주춤주춤했던 것들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10월 달에 이제 11월 1일이죠. 다음 주 초죠. 11월 달에 보고 수출 동향들 확인해야 될 거고, 근데 수출 동향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게, 저희가 10월 달에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걸 반영하고 전달이나 아니면 작년 동기나 비교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기준 휴일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정확하게는 11월 10일, 이때 10일간 데이터를 보고 그때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 아이고 이상이 없네 하고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좀 걸린다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데이터가 확인되게 되면 아 너무했네, 이쪽으로 좀 가야지 라는 쪽에서 접근하신다고 하게 되면 많이 빠진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냥 대형 저희가 알고 있는 워낙 잘하고 있는 쪽들 뭐 APR이나 파마리서치도 좀 억울한 측면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이고 여기서 몇몇 회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공급망 즉 공급 라인들이 좀 무너진 게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그 가격이 뭐 1만 원대로 팔았는데 이게 좀 어떤 이유에서 간에 뭐 어떤 라인들이 이것저것 유통망들이 좀 뭐 있어가지고 이게 원래는 최저가가 네이버 검색해도 8,000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5,000원에 팔리고 있네요. 일단 얘기는 뭔가 유통 라인들이 좀 공급 라인들이 좀 망가진 거죠.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이번 실적에 반영돼서 나오게 된다. 좀 실망감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주의. 그래서 보는데 그런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아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만큼의 높은 단가를 ASP를 P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좀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고 오히려 유통 회사들은 좋겠죠. 실리콘투 같은 경우 회사들은 싸게 받아다가 그걸 그대로 공급한다. 그러면 오히려 큰 이상은 없겠는데 브랜드 갖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나와서 P가 흔들려서 실적들이 좀 위축되는 회사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내용들과 한번 쭉 보게 되면은 일단 말씀드렸던 거 지금 전선주 뭐 이거 계속 안 빠지네요. 누가 일진전기 고평가라고 소리를 내었는가? 어디 무슨 제대로 분석 됐습니다. 그런 쪽으로 일진전기 그대로 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실적 발표하고 계속 쭉쭉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으니까 그냥 브라보 잘 사고 갖고 있다. 근데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서 조정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조정 나왔을 때 또 저희는 잘 보고 또 대응해야겠죠. 일진전기 화이팅. 중소비주 쪽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하이브 공개적으로 하이브 사세요라고 연합뉴스 경제TV에서 2주 전에 하다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이제 올라와 줍니다. 이게 끝일까요? 노노노. 내년은 신고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이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주항공 쪽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하나 시스템 괜찮았다 안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결론은 오늘 시장은 일단 금요일이고요. 그래서 좀 묵직할 것 같습니다. 이 묵직한 분위기를 일단은 섹터들이 바톤 터치가 나오면서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잠깐만요. 레딧 주가 급등이네요. 에어클래스 분들 레딧 급등입니다. 좀 주춤했다가 10% 올라가네요. 지금 시간으로 잘 화이팅. 저희 미국 주식도 열심히 잘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일단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은 속도 조절이 나온다. 속도 조절이 나올 때 시장의 색깔들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 다음에 대응력을 한번 찾아가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달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11월은 또 색깔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대응하자. 그에 맞는 색깔은 어디서 보여주느냐? 가치 투자.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서 또 매일 또 시황과 시장 흐름들 체크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는데 그러시면 좋아요 정도는 눌러주시기 참 좋아요 누르기에 딱 좋은 날씨네 라는 쪽의 느낌으로 좀 봐주셔서 같이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알고 저도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11월달 다음 달에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한 달 뒤에 라이브 내일 8시죠.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첫날에 라이브를 하게 생겼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